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좀 자리가 조촐하죠? 왜 한 명씩 자꾸 없어지죠? 그러게요. 나만 늘 나오는 것 같아요. 지난주에 제가 벌초라에 갔다 왔고, 진짜 다녀오셔갖고 그냥 죽을 헛수 뻔했습니다, 냄새가 아주 진짜. 그냥 전문가님이 뭐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꼴찌였다 막 이런 거 표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말이구나 생각했는데 진짜로 그 표를 보니까 진짜 꼴등이더라고요. 네, 진짜 꼴찌예요.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고 그래도 뭐 삼성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그쵸. 있고 포스코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런데 왜 이래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정치권에 계시는 네. 분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못 하시죠? 지난주에 그런 뉴스 많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진짜 그 강남의 큰 손이라고 하는,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. 큰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그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뭐 일일이 자기 손으로 투자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금액 규모가 워낙 크니까 대부분 다 일임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투자 방향을 잡아 나갈 텐데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매도에 대한 요청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딱 엔비디아 10% 빠지고 그 다음에 딱 그 법안 패키지 이야기 나왔거든요. 그러고 나서 전화가 많이 왔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큰 손들의 자금 이탈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추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로 그냥 다가오는 거죠.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약세를 보인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만 많이 밀렸어요. 엔비디아 10% 그 9. 몇 프로 빠졌던 날.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좀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밀렸잖아요. 무용보고서 나오고. 우리나라 시장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장중에 하락이 엄청 크게 나왔죠. 맞아요.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해외 시장이야 지금 경기 둔화, 경기 침체 이야기만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문제까지도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저는 금투수의 영향이 점점 더 시장 내에 커지고 있다.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숫자들이 점점 더 찍히고 있는 상황이니까. 역시 선조님들의 말이 틀린 건 없어요. 어떤 조금 가까이 했다. 어디에다가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까요? 저는 일단 뭐 바이오밖에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. 그렇죠. 그나마 금요일 날도 그나마 견조했고 그나마 좀 덜 빠졌고 그리고 바이오가 이제 큰 학회가 이제 연 2주간 그쵸. 있거든요.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있고. 물론 우리가 추석 기간이라서 맞아. 그 추석 좀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. 뭔가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휴장이라서 수혜를 못 받는 듯한. 저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래요? 지금 같은 시장의 연휴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기침만 해도 피를 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쵸. 때문에 하루라도 시장이 안 열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.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FOMC 앞두고 시장이 막 극적으로 엄청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? 그 FOMC도 우리 추석 끝나는 날에 스타일. 나오더라고요. 그럼 유사님 바이오의 1픽은? HLB. HLB. 유한양. 좀 짜잘한 애들 말고 조금 굵직한 애들을 차라리 그냥 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. 일단 일정 순으로 보면은 폐암학회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종양학회가 다음 열리는데 주. 폐암학회는 유한양행이랑 HLB. 걔네들이 좀 싸움이 좀 될 것 같고. 그쵸. 유한양행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봐야겠죠. 아마 좋은 결과를 발표를 할 것 같아요. FDA 뭐 승인까지 난 상황에서. 그렇게 된다 그러면 HLB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씩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유한양행 우선주가 또 양봉을 보여줬거든요.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윗골을 달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이 좀 오는 대형주들. 지금 지수를 좀 커버해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차전지 쪽이 힘을 만약에 못 쓴다라고 하면 일단 유한양행 HLB가 가장 먼저 좀 이렇게 큰 일정이 다가온다. 그렇죠. 먼저. 그 다음에 이제 뭐 종양학회는 결국 또 암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HLB 그쵸. 들어가 있고 알테오젠 있을 거고.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랑 그 다음 주는 일단은 바이오가 좀 힘을 써줘야 된다. 둘 다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? 그쵸. 하지만 유한양행은 명실상부 뭐 주도주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때 이제 FA에서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주도주로 바뀌면서 움직였던. 이게 재료 소멸의 관점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 FDA 승인이 나고 지금 유한양행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런 일정, 학회 이런 거 하면은 약간 그 재료 소멸 관점으로 많이 봤거든요. 맞아. 지금은 재료 소멸이면은 좀 큰일 날 것 같아요. 얘네들 말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한 줄기에 좀 희망.
저도 제로스맨이라는 관점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도체 2차전지 못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돈이 좀 몰리지 않을까. 그 얼마 전에 이제 유한양양이 FDA에서 승인이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이제 처음에 꺾였거든요. 네. 그때 이제 그쵸. 많은 사람들이 재료 소멸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걸 다 먹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학회가 열린다라고 해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움직일 것들이 없어. 네. 그렇다고 시장이 여기서 무너지면 큰일 날 것 같고. 그쵸. 그러면 이제 바이오에 기댈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반도체는요? 아 지금은 보는 게 아니야. 2차전지. 아 2차 전지는 솔직히 지난주에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봤어요. 근데 현대차가 전기차의 유럽의 판매량을 25% 줄였고 폭스바겐도 엉망이고 볼보도 뭐 그죠. 폭스바겐이 많이 나왔죠. 네. 30년까지 전기차를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철회해버렸거든요. 악재가 좀 많이 나왔어요. 이게 2차전지 쪽도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사실 최근에 주가 반등 나온 게 어떤 호재를 달고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. 그냥 반도체들이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2차전지랑 바이오가 올라갔던 거거든요. 확실히 두 업종이 좀 버티던 때랑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무너지니까 시장 하락이 더 강하게 맞아요.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2차전지 쪽은 늘 안 좋았지만 최근에 움직였던 건 역시나 좀 지수 방어의 역할이 좀 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반등이 좀 나오는 포지션이 만들어지려면 미장이 좀 그나마 올라갈 때 뭐 빨간불이 들어올 때 그때는 LG엔솔이나 뭐 SDI 같은 종목들이 뭐 양봉 반등을 좀 보여줄 확률이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내가 일단 뭐 뭔가 갖고 있다. 근데 그게 지금 대응이 안 된다. 네. 그러면 솔직히 지금 손절을 좀 권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버틴다 대신에 신규 자금은 갖고 있는데 현금으로.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내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. 이 주식이 부업이 되거나 아니면 주식을 그냥 투자의 수단으로서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놓고 보고 일단 현금은 꽉 쥐고 있대. 혹시라도 조금 뭔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준다.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조금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손절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직도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좀 탈출구가 있을까요? 미 대선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 한 2년 정도 남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쯤에서 한 번 뭐 정도 테마 같은 거? 그 테마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 구간에서 좀 놀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뭐 테마가 나오긴 나와요. 네. 다만 이제 그게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그쵸. 거기에 자금들이 투입되는 테마는 거의 안 나오기는 하죠. 그쵸. 그래서 그렇게 조금 테마를 가지고 좀 단타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놀다가 내가 진짜 뭐 묵직하게 물려있는 애들은 그때 이제 시장이 조금 전환되는 그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좀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손절 치는 것보단 낫지는 않을까. 툭하놓고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이야기 드리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금이라도 해지를 걸고 양방향의 포지션을 만드는 게 뭐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추세가 좀 꺾이기 시작하는 그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지난번에 그 블랙 먼데이 때 저는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줬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우려감도 계속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다 해가지고 빅컷을 한다? 그럼 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또 나올 거고. 그렇죠. 네. 근데 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안 나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뭐 엔비디아니 아니면 뭐 반도체니 이런 쪽이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또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금리 사이클로 오는 어떤 시장의 약세는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. 어차피 지금은 지수가 밀리면서 내가 데미지를 받는 구간이잖아요.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. 이게 지수는 그대로인데 내 종목만 빠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여유자금들은 시장이 중간중간 또 양봉을 안 보여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. 빠질 때도 이렇게 추세가 내려올 때도 그렇죠. 반등을 주면서 내려가니까 되게 정직한 상품이잖아요. 시장이 그렇죠. 내려갈 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니까. 그리고 내가 기존에 들고 있던 주식을 정리하기가 좀 힘들다. 그렇다면 더더욱 내려갈 때 수익 나는 포지션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저점을 잡고 또 횡보를 하고 반등을 시도하겠죠.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락 사이클의 또 저점일 거 아니에요. 그때 내가 이제 해치 포지션, 그러니까 하락 쪽에 걸었던 거를 매도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미중을 줄여가지고 현금을 또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놓으면은 저는 그런 때가 또 엄청 기회거든요.
네. 그래서 그 기회를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하시는 게,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때 내가 와 시장 진짜 많이 빠졌다, 저점이다, 저점에서 막 들어온다 했는데 매수할 돈이 없다? 그거는 또 기회 날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금 포지션이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시점에 가서 내가 체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만들어 놓는 거. 만약에 뭐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뭐 금투세 뭐 진짜 혹시나 만에 하나 뭐 폐지되고 시장이 뭐 미국 시장 경기 침체 아니다, 연착륙 된다 해가지고 반등 나오면 내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그냥 그때는 내가 이제 하방 쪽에 그 포지션을 걸었던 그거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고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